네, 자, 이제 시기와 감각했고요. 이제 부모 역할입니다. 부모 역할 정말 중요하죠. 아까요, 엄마가 참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의 첫걸음 하면 부모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뭐냐면, 이런 시기에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감정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이 첫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고 짜증나고 슬프고 기쁠 때 이런 표현들을 즉각 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이 눈치 보거든요. 엄마의 표정 보고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엄마가 표정이 좀 굳어 있으면 아이는 바로 알아요. 그 너무 집이 조용하잖아요.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럼 아이도 이상해요. 아이가 바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좀 보행해 주시고요. 또 특히나 아이가 반응했을 때 즉각적으로 호응해 주세요. 그리고 표현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엄마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지수, 엄마 지수 이거 했어요. 엄마 지수 이거 해요. 라고 했는데 제가 보지도 않고 잠깐만 이러면 지수는 다시 안 해요. 이거 해요. 했어요. 바로 놓고 눈 마주치면서 지수가 이거 했구나. 정말 좋았다. 정말 잘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한 번 해주고 그 다음 제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냐면 아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데 잠깐만 좀 딴 표정을 하거나 자기를 바라봐 보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해주시고 나는 우리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있다. 정말 잘 안다라고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정카드도 좀 활용해 주시면서 그림책이나 단어카드를 꾸준하게 유지해 주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기복이 엄마의 기복에 따라서 아이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기복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네, 너무 힘들죠. 우리 엄마도 힘들잖아요.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뻐하거나 신날 때는 우와 신났네. 그래서 아이보다 더 한 2배 정도로 지수 신났구나. 우와 엄마도 되게 즐거워. 와 기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고 화났을 때 그러면 네 맞아요. 우리 지수 요즘에 19개월인데 벌써 빨리 이렇게 갑자기 들어놓아요. 우리 지수는 요즘에 좀 앉더라고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자 하니까 그냥 앉더라고요. 앉고 안 간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어떻게 줘야지? 라고 하다가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지수 왜? 뭐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속상할까? 뭐가 속상할까?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는 얘기를 했더니 수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능을 하다가 이게 3-4번 정도 반복이 되면 저도 약간 무시를 합니다. 엄마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엄마 이제 안 할 거예요. 지수가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큰 리액션과 엄마는 일정한 감정 기복이 없이 좀 편안하게 아이가 정말 안정감이 있다라는 정서적인 안정을 이뤄야 아이가 말에 대한 것도 되게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 나아가서 이제 부모 역할과 제 감각 모두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양한 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 부모 역할과 감각을 모두 다 깨우치는 방법 중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 아이가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으면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외출이 좀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그 다양한 공간,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나 특히나 아직 안 갔을 때는 엄마하고 단둘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놀이터나 뭐 카페나 또 아이들의 공간이 외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안전한 곳,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곳, 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또래가 있는 곳이든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물어보기가 안 되는데 무조건 던졌을 때 안 돼! 이렇게 하는 부모 역할보다는
한번 신호흡 한번 하시고 저도 한 3-4번 반복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라고 좀 먼저 물어볼 수 있는 네, 그런 질문을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 충분히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의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몰라가 아니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이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잔소리가 아니듯 네,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듣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영역을 넓혀주는 거예요. 뭐 청각적인 다양성도 좀 부분과 뭐 그런 단어의 영역을 크게 해주는 역할인데, 뭐 잘 먹는 아이를 보고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소리를 듣게 한다거나 그런 어르신들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이고 잘 먹네, 뭐 튼실하게 생겼네, 뭐 이런 거나 그리고 아이고 맛있어, 막 이런 말투. 네,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나 모습들을 보고 좀 느끼는 방법이 다양하구나. 내가 들었을 때 우리 엄마나 내 친구가 하는 내용하고 이 단어는 다르네? 이런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단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면 우리 아이가 느꼈을 때 그렇구나. 이런 단어도 쓰고 이런 것도 쓰면 아이가 좀 배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되고 또 내가 기존에 놀았던 어린이집 친구들 또 놀이터 친구들 집 주변에 같이 사는 친구들 엄마의 친구들의 그 또래 아이들과 놀았을 때 쓰는 단어와 행동과 함께 또 다른 곳에서 만났을 때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지금 최근에 여름에 이제 봄 시작할 때 딸기 체험을 다녀왔거든요. 딸기 체험을 가다 보니까 우리 지수는 제일 어렸고 그 윗도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같이 섞여서 딸기잼 만드니까 손으로 만져도 보고 또 뭐 잼도 발라보고 뭐 빵도 뜯어보고 막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제 조금 더 큰 한 3-4살 아이들이 저어봐 뜨거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지수도 뭐 이러면서 따라도 하고 말은 안 돼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표현이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몸으로 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와 함께 네, 그런 식으로 시각적인 분부도 넓혀주고 또 청각적인 것도 넓혀주고 단어의 영향도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뭐 간혹들 그런 고민들을 하세요. 애기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말투를 써요. 사투리를 써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아주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상하셔서 막 가르치려고 해서 그거 하지 마 라는 것보다 그거 이런 단어네 뭐 이렇게 엄마가 한 번 더 그냥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단어와 이 단어와 같은 뜻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아이가 사투리 얘기하면 엄마는 그냥 표준어 얘기하면서 그 단어를 같이 뜻을 이해하는 거죠. 그럼 아이가 이거 단어가 2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이제 여기서 엄마가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라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대명사를 사용하는 건 조금 아직은 좀 자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치원이 또래 구성도 좋지만 연령이 섞인 그런 반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놀 수 있는 공간을 가서 같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서서히 네 제가 시기와 감각 그리고 부모 역할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시기는 13개월, 18개월, 2살 때 시기를 놓치면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엄마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감각은 청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시각과 촉각과 두뇌 발달을 할 수 있는 대뇌, 소뇌까지 하시고요. 부모 역할은 다양한 곳에서 사람을 만나시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화를 내거나 외향적인 성향보다는 조금씩 일정한 엄마의 톤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모 역할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부모 역할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자, 보이시죠? 말 많은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고요. 소리와 촉감과 활동, 그리고 뭐 소근육 자극놀이들이 좀 다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소근육을 움직여야 어머니 대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두뇌가 발달돼요. 손가락이나 뭐 이런 소근육을 잘 많이 움직여야 대근육 발달도 좋아지고, 그리고 같이 열심히 뛰어놀아야 두뇌 발달 회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의 목소리만큼 좋은 청각적인 재료는 없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목소리와 동화구연, 책 읽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동요 같은 음율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표정을 항상 이야기해 주세요. 네, 다양한 표정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모의 역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부모 역할. 네, 어머님들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5가지 적극적으로 네, 해주신다고 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혹시 또 뭐 질문들 있으신가요? 질문 잠깐 저희가 해주시면 그거 말씀드리고 또 조금씩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네, 이제 한 15분 남았나요? 네, 라디오 방송 네, 거의 다 지금 빨리빠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24개월 달 아직까지 말이 안 트였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제가 한 번 더 짚어 드릴 거예요. 제가 맨 마지막에 지금 이제 드렸던 내용들 설문지를 좀 보시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좀 직접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지수도 굉장히 많이 겁이 많아가지고요. 호기심은 많은데 겁이 많아서 잘 안 놀았어요. 잘 안 갔거든요. 놀이터에 가서도 안겨만 입고 혼자 놀지도 않고 엄마 이렇게 많이 찾던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좀 자주 그래서 조금 더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자주 갔거든요. 자주 가서 놀 때 항상 엄마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놀고, 안아주면서 같이 움직이게 했어요. 우리 아이 무서워하는데 무조건 가서 막 놀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아이가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 아직은 좀 뭐가 어색해? 뭐가 싫어? 그럼 좀 기다렸다 놀까?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우리 아이가 좀 안전하구나, 이 공간이 안전하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많아지거나 느껴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럴 때는 좀 기다려주시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24개월, 26개월 못할 때 갑자기 확 튀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기다려주면서 계속 엄마의 부모 역할을 해주세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 계속 깨우쳐 주시고요. 말을 많이 해주시면서 따라의 말을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고, 이름 불러주면서 지수는 어때?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질문도 너무 많이 하면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주시면서 아이가 말을 할 때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요. 그럼 그때 한계를 둬야 돼요. 그래? 그럼 여기까지야. 이것만 오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한계를 좀 주면서 아이가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저는 단어 카드화하고 지금 촉감놀이 많이 해주시고요. 엄마들 블럭이나 그리고 뭐 역할놀이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방송 때 이 두뇌 발달을 돕는 아이의 발달 할 거예요. 그때 놀이와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실 테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그래서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번 주에 좀 질문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 말이 늦어서 너무 고민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 말이 늦은 아이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체크리스트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진 않았나? 그렇다면 지금도 좀 바뀌셔야겠죠. 신생아 때, 그러니까 우리 태교 때 너무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고 아이와의 시선의 대화가 없었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눈도 안 마주치면서 말로 걸어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말하기도 전에 엄마가 다 해줘요. 엄마가 다 해줘. 초점 안 맞나요? 자,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네.
자, 됐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이 늦은 아이에 대해서는 카드 최대한 올렸는데 저 체크리스트를 챗을 좀 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님들. 네, 댓글 좀 내려주시면 다 보일 것 같거든요. 저도 좀 내리니까 지금 많이 보였어요. 네, 자. 말이 보이면 신생아 때 부모의 목소리 많이 들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TV하고 동영상만 혼자 할 수 있는 놀이 위주로 하셨는지도 좀 해보시고요. 아이와 이야기하거나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어준 적이 없는지, 또 아이에게 자꾸 말을 따라하라고, 따라해봐 이런 강요를 했는지, 그리고 틀린 말 할 때마다 지적하면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따라해 보는 것보다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럼 아이가 어느 순간 따라 하거든요. 뭐 사과 그러면 사과 이렇게 수박 바나나 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그래 바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벌써부터 너무나 일찍 우리 카드나 한글 이런 식으로 주입식 교육시키면서 단어 카드를 보면서 계속 벌써부터 쓰기는 시키지 않으셨는지 계속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따라해보라는 것보다 그냥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기다려주면서 아이가 관심을 가지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끔 시켜주신다고요? 네. 가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되게 아예 하지 말라고는 안 하고요. 너무나, 네, 그렇게 해주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우리 아이가 19개월 정도 되면 할아버지, 아빠, 엄마 모두 아빠, 이모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한 단어를 통으로 보는 거예요. 남자는 무조건 아빠, 엄마, 이렇게 여자는 무조건 엄마, 아니면 이모, 뭐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이건 아이가 큰 그림을 함께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적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네네 좀 기다려주시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인지 능력 중에서 대각 능력이라고 해서 크게 보는 거예요. 그냥 크게. 그렇죠? 작게. 왜? 특히 이럴 때 보면요. 무조건 네 발 달린 동물 다 멍멍이라고 해요. 그리고 음모라고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 알려주면 그냥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은 아이들 지금부터 부모의 역할을 좋아해야죠. 정말 적극적으로 잘 놀아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네, 몸을 써서 같이 운동해 주시고요. 소근육과 대근육은 항상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언어장애가 의심되는 아이. 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제가 큰 네 번째 주제 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한번 제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깊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 체크리스트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5, 6개, 한 7개 이상 나온다 싶으면 센터를 방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36개월 이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직 2세, 18개월, 20개월, 25개월, 30개월인데 이래요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너무 빠른 거고요. 네, 좀 늦게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 말의 억양의 높낮이가 없이 단조롭다. 이거 그러니까 음률감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청각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말에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고 소리가 너무 탁하다. 좀 듣기에 좀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비디오나 동화책, 텔레비전을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반복만 한다. 그 어느 순간부터 어휘가 늘지 않고 좀 무표정하다. 생후 1년이 될 때까지 모방을 하지 않다. 따라하는 걸 하지 않아. 24개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후 1년이 될 때까지, 그 생후 15개월에서 18개월까지 발성이나 단어나 음절을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이런 것도 좀 잘 안 하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어휘 연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36개월 이후입니다. 그 생후 36개월 이후에도 질문과 대답을 반복만 한다. 대명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는다. 이거는 인지 능력이 좀 이게 뭐라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후 36개월 이후에도 오랫동안 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논다. 그러니까 또래 형성이 되지 않고 누군가가 말을 걸 때 질문과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이야기한다는 거는 조금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아이 이래, 이렇다고 해서, 어머나, 네, 오버하시면 안 돼요. 오버해 주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24개월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40개월인데 말이 많이 늦어서 문장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언어센터는 흉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볼까? 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세 이후가 돼야 확정을 될 수가 있어요. 언어센터에서도. 근데 지금은 그냥 가면 해볼까요? 라고 이렇게 권유만 할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확정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네. 네네. 어느 정도 활동되셨나요? 자,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보시고 좀 7개, 5개에서 6개, 한 7개 정도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좀 11개거든요. 6개 이상이다 생각을 하시면, 한번, 네,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어머님 이거 혹시 다 쓰고 계시나요? 쓰시라 그러지 지금 댓글에 지금 너무 조용해요. 질문이 갑자기 많아지셨다가 갑자기 질문들이 되게 조용해지셨거든요. 네, 4세 이후까지 기다려보시고 방문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인지 6개 이상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가보시기 좋아요. 왜 4세 이후라고 말씀드렸냐면 4세 이후가 돼야 센터에서 확정을 하거든요.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확정을 짓는 나이가 4세 이후예요. 그 전에 가도 의심이 되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공부를 해볼까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설문지나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많아요. 인터넷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한번 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했던 내용들을 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capture를 하셨군요. 네, 역시 센스 있으신 어머니들 캡처도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요.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30개월 밑에 우리 어머니들 2세, 3세 어머님들, 네, 어머님들 너무나 해보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거 보시면서 4세 이후 정도 30개월 지냈는데 아직 좀 느린 것 같아요. 30개월 이후인데 좀 많이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좀 그럴 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센터 다니는 거는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네, 그 이후에 좀 해보시고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이의 시각과 청각과 촉감을, 오감을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책 육아, 책을 계속 읽어주는 거, 동화책 읽어주고 동요하시고 같이 따라하면서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책 육아로, 네, 그렇죠. 지금 우리 디어블리치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디어블리처럼, 우리 여기 같이 활동하시는 어머님들처럼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이 더듬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큰 주제가 있어요. 말이 더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도 제가 있거든요. 그게 어머니 다음 주에 제가 두뇌 발달을 키우는 언어를 가지고 또 이야기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한 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원래 말이 늦거나 말이 좀 빠른 아이들이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더듬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팁을 드리려면 지금 말이 더듬는다고 해서 엄마가 놀래거나 갑자기 너 왜 그래? 다시 해봐. 이런 식으로 반복하지 마세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게 아이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엄마가 말을 더듬으면 그냥 한번 쭉 문장을 읽어주세요. 완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좀 안심이 되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이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이 이게 더듬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급하거든요. 이걸 해주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한 번씩만 더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좀 많아서 제가 그냥 리딩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저번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시기와 감각과 부모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기와 감각과 부모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고 18개월부터 우리 2세가 되는 아이 때는 굉장히 말문이 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때 시기를 놓치면 힘들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럴 때는 소근육과 대뇌 발달을 같이 발달시킬 수 있는 놀이들과 또 단어 카드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해주시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은 음악을 자주 들려주면서 청각과 촉감 뭐 이런 것도 말씀 깨우쳐주고 부모가 함께 동화책 읽어주면서 노래하고 따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부모 역할에 대해서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이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주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곳에 뭐 좀 오래 있는 것보다 여러 곳들 좀 적당한 외출을 통해서 아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다른 언어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까지 말씀드리면서 부모 역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부모 역할은 말 많은 엄마가 대화하지만 질문이 너무 많은 건 안 좋고요. 그리고 아기의 말에 적극적인 반응을 해주고 소리나 촉감 활동, 소근육과 대근육 활동을 함께 자극을 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서 언어 발달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목소리와 동화 구연, 책 읽기, 그리고 동요를 자주 들려줘라. 그리고 엄마의 표정으로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서적인 안정이 될 수 있는 건 엄마의 표정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책을 하루 서너 권만 읽어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서너 권만 읽어도 아주 충분합니다. 지금은 대근육, 소근육 여러 가지 발달해주고요. 책 너무 욕심부리지 않도록 아이가 관심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엄마가 함께 읽어주는 게 좋고요. 19개월 말문이 트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엄마, 아빠 동물 울음소리 몇 가지가 전부인데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하는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너무나 네, 어머니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지금 일때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더 우리 어머니께서 같이 함께 해주세요. 네, 같이 해주시면서 단어카드 보여주시면서 그림책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음메 송아지가 이렇게 울어요. 송아지 울음소리는 음메 멍멍멍 강아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문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